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작가 김정한, 출판사 정민미드,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작가인 김정환님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으며 문학세계 시 오늘도 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외 4편으로 데뷔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15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으며 그 이후 KBS 라디오 청소년 광장 집필위원과 교육부 교육마당 20일 현장 편집위원, 국회의원 정책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업 작가의 삶을 이어가고 계시며 작품집으로는 제목들이 너무 예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난 그대를 만날 때보다 그대를 생각할 때가 더욱 행복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새벽 2시에 생각나는 사람. 고마워요 내 사랑. 괜찮은 위로. 잘 있었나요 내 인생. 바람이 데려다 줄 거야. 여자의 생각.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내 마음 들여다보기. 때로는 달처럼 때로는 별처럼. 조금은 서툴고 흔들리는 그대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너를 사랑하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끝으로 토닥토닥 힘내세요 당신.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목차는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하라. 둘째, 삶이란 수많은 음표로 이어지는 협주곡. 셋째,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펴지도 마라. 넷째, 연습할수록 느는 것. 행복은 삶의 습관이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뉘우쳐라. 가슴으로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아파하라. 이제부터 온전히 나를 위해 살라. 남이 바라는 나를 깨고 내가 바라는 나를 찾아라. 사회가 요구하는 나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요구하는 나다운 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총 4장에 걸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따스한 감성으로 풀어놓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를 돕고 완성시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프롤로그.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살피기 위해 방 안에 들여놓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도전이 없습니다. 철저한 보호 속에 있기에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시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싱싱하지 않습니다. 나무 안에 있는 도전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삶을 실현시키는 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니니슈의 이 말은 정말 심장에 딱 꽂힙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찬 바람은 진짜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성시켜줍니다. 바람이 당신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각성제입니다. 폭풍이 불면 나무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나무는 더 많은 물을 빨아들입니다. 나무는 더욱더 푸르고 싱그러워집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투쟁을 통해 나무는 영혼을 얻습니다. 그 영혼은 도전을 통해 생깁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투쟁과 같은 도전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람이 뒤흔들더라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확실하게 이해할 사람은 나뿐입니다.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나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과거의 나를 기억하며 현재를 바라볼 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스스로 응원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여정은 물론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이웃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문을 여는 마지막 선택은 나이고 마지막 한 걸음은 나 혼자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는 행복할까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걸 얻는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좀 더 예뻐지면 행복할 것 같다.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할 것 같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조건은 끝없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른 것들이 꼬리를 물고 고개를 내밉니다.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매 순간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우리가 사용할 양으로는 충분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물질, 환경, 조건 등은 나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나 권력같이 외부에서 얻는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는 진정한 행복에는 낯설어 합니다. 한 번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나아가 낯선 타인까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 역시 나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줍니다. 베품도 전염이 되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물론 나의 기분도 좋아지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남을 돕거나 함께 일하면서 또 다른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함께하는 과정이 즐겁다면 그걸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또 다른 인간관계를 새로이 맺으며 소통의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새로운 인연을 맺어 인간관계를 확대하기를 꺼리게 되죠.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거나 봉사의 주체가 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만족, 행복이라는 것은 때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생각을 갖기에 도움을 줄 때나 봉사를 할 때에는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사랑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아픈 곳, 나의 슬픈 일,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을 찾아내어 치유해야 비로소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생깁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괜찮아. 더 열심히 하면 돼. 하고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고작 2점수라니. 역시 난 안 돼. 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도 한 번은 괜찮습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도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수시로 칭찬해 주세요. 나는 코가 참 잘생겼어. 멋져.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생기지 않은 외모도 괜찮아 보일 거예요. 외모 콤플렉스도 당당한 자신감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행복과 멀어질 뿐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고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말이에요. 나를 돕고 완성시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요컨대 내 보호자는 나 자신입니다. 7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사랑을 주세요. 잘할 수 있어. 다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시 일어나다니. 역시 내가 최고야. 나부터 나를 귀하게 여겨야 타인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귀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인생. 그런 행복한 인생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요. 편안함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누구의 인생이든 행복의 기회는 우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우연을 잘 선택하면 우연이 인연으로, 인연이 필연이 되어 운명을 통째로 바꿉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는 끝없는 도전 끝에 장애를 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셀력에 해 뜨는 것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것이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밖에 새하얀 목련꽃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밤하늘에 찬란한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나를 찾는 사람들의 부름에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유명한 맛집에서 맛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 고하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발로 걷고 세상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직장에서 일하고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지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며 큰 충격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욕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기 그릇만큼만 욕망해야 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충격이 찾아옵니다.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주변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에 만족해야 합니다. 비었던 게 채워져 기쁘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이 모두가 감사할 일이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 가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본능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늘 한자리에서 털고 비우며 계절에 순응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향기를 품은 화려한 자태의 장미꽃도 시간이 흐르면 수직의 파문을 일으키며 땅으로 내려와 눕습니다. 버리는 비움에 미학을 스스로 알기에 자연은 가장 붉게 자신을 태우다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부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 동전 한 입도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이 내 그릇보다 넘치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제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손 안에 쥐세요. 나머지는 다 나누고 버려서 비우세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홀가분한 상태가 되어야 편안해집니다. 편안함, 그 자체가 행복이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꿈까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여 꿈까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베티 스미스가 쓴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하늘나무라고 부릅니다. 씨가 떨어진 곳이면 어디서든지 뿌리를 내려 하늘을 향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판잣집 옆이라 해도 지하실 창문 틈이라 해도 꼿꼿이 자랍니다. 아마도 시멘트를 뚫고 자라는 나무는 이 나무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심지어 흙이 없어도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하늘나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힘든 환경을 웃으며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존감을 갖고 도전의식을 갖고 꿈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서관에서 하늘이라는 높은 곳을 목표로 삼고 죽어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의 불가능 속에서도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며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치열함은 성공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나무의 푸르름은 희망과 꿈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세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행복, 가족, 친구, 성공, 명예 등 수많은 단어 중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주는 풋풋한 설렘, 사랑하면서 느끼는 행복, 이별 뒤 밀려오는 쓰라린 아픔까지 추억하도록 만드는 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에 아플 거라 생각하면서도 또 사랑에 빠집니다. 이별 후의 상처를 못 견디게 아파하면서도 또 갈구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추억입니다. 쇼핑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자주 가던 카페에 즐겨 앉던 자리, 둘만 아는 암호 같은 단어에도 사랑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것이 둘만의 추억으로 쌓입니다. 사실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도 예정되어 있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은 사랑과 함께 시작됩니다. 함께 걷던 거리나 함께 머물던 장소, 비슷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아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는 눈물 또한 사랑의 상처이고 사랑한 대가입니다. 이별은 누구나 사랑이 남긴 추억을 때때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외롭고 아픕니다. 더러는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기에 또다시 찾아올 아픔이 두렵기에 이별을 하고도 함부로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기쁨만 안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사랑에도 기쁨과 더불어 슬픔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이 주는 행복감과 고통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수시로 감정이 달라지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니까요. 사랑과 이별 간단합니다. 같이 있어 기쁘고 즐거우면 계속 사랑할 것이고 짜증나고 귀찮으면 이별할 것입니다. 이별 뒤의 아픔을 알면서도 이별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 빈 자리를 채워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이죠. 떠난 사랑에 매달리지도 말고 내게 온 사랑을 밀어내지도 마세요. 사랑도 경험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